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현경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스피치 시켜가지고 그냥 어차피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그냥 저의 소개랑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냥 작가이자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성격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얼마 전에 그쪽으로 이제 석사를 받았고요. 제가 사실 책을 데뷔한 지 지금 1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9권의 책을 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종이책이 너무 이제 그 시장이 너무 죽어버려서 제가 책 낼 때부터 종이책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이 돼서 앞으로는 정말 책을 내기가 진짜 한강 작가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9권을 지금까지 낸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낸 그 9권의 책 중에 2종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이따가 이제 책 무거우니까 이따가 우리 남편이 이제 차로 가지고 올 건데 그 책이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제일 최근에 낸 책이고 올 초에 낸 책인데 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라는 책인데 공저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운동 얘기하셨는데 먼저 제가 사실 운동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보기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배가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30대 중반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오니까 몸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그때 좋은 운동 선생님을 만나서 필라테스 선생님인데 필라테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 체형 자세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진짜 필라테스 업계에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완벽주의자고 실력은 최고고 너무 성실하시지만 장사를 잘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이세요. 방망이만 계속 열심히 깎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제 몸을 고쳐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성격이긴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성격심리 전문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신경성도 낮고 뭐 하여튼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다 이렇게 잘 쳐버리는 성격이라 평소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으나 제가 항상 몸이 아픈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 아프면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힘든데 제가 뭐 10대, 20대 때 사실 생각해보면 맨날 아팠던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30대 중반부터 그분한테 몸을 고침을 받고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안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괜히 전에는 두통 있고 뭐 앉아있으니까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삶의 활력이 올라가고 에너지도 올라가고 그냥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도 그러니까 몸이랑 마음이 사실 둘이 아닌데 그렇게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정신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분이 워낙에 실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자는 제안이 그전부터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고 했는데 또 이분이 너무 완벽주의자시니까 내가 무슨 책을 쓰냐. 나는 글을 못 쓰고 내가 책을 쓸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저랑 친해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이제 마음 공부 배우시고 저는 그분한테 몸 치유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공저 쓰자. 제가 공저를 쓰자고 하면은 이제 못 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강제로 이렇게 멱살을 잡고 공저를 내서 심지어 책에 그 이제 자세 교정에 대한 책이니까 이제 막 그 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세 사진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심지어 사진을 따로 모델을 섭외할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찍고 뭐 이렇게 했던 책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이제 3권을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원래 소설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사실 소설은 정말 수요가 적어서 소설은 좀 쓰다가 경쟁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소설은 안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쓴 소설 중에 그래도 첫 번째 데뷔작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평가가 좋아서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열렸고 두 번째 책이 그 어느 별에서 왔니라고 여기 애니어그램 스터디 하신 분들은 읽으신 그 애니어그램을 소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쓴 책인데 그 책이 그래도 두 번째 책인데 그게 그 세종도서에 선정이 돼가지고 좀 제가 이제 숨통이 트인 거죠. 아, 작가를 앞으로 해도 되겠구나. 책도 좀 팔리고.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한강 작가 그 책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세종도서 탈락돼서 그거 이제 와서 막 기사 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때 블랙리스트였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해인 거야. 아, 한강 작가님이 부당하게 떨어지셔서 내 책이 됐나 보다. 약간 그치만 뭐 그분은 이제 노벨상도 받고 하셨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 4쇄까지 찍고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꽤 많이 팔린 책인데 최근에 절판이 됐어요. 이제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은 전자책만 구입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그래 이혼하자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책인데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 소송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요. 근데 재밌어요. 제가 쓴 소설 중에 재밌긴 제일 재밌고 그게 유일하게 드라마 판권이 팔렸어요. 근데 또 소설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드라마, 영화 판권이 팔리는 게 되게 꿈이거든요. 근데 판권이 팔린다고 되진 않아요. 왜냐면 판권만 다 사놓고 그냥 다 이렇게 묵혀놓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이혼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사실 소재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얼마 전에 굿파트너인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소재가 거기서 거기다 보니 그런 거를 만들려는 데서 그런 소재의 판권을 다 사놓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표절십이 걸릴까봐. 그럼 일단 사놓으면은 특히 신인 작가들은 판권이 비싸지 않습니다. 저도 뭐 비싸지 않게 받았고 일단 다 사놓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뽑아 쓰던 우연히 겹치던 판권 샀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 설마 될라나 이렇게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5년을 해서 5년 안에 이게 작품이 되면 돈을 얼마를 더 주고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몇 천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한 60%만 줘요. 그런 다음에 5년 안에 그게 작품이 안 되면 판권을 도로 풀어줘요. 딴 데다 팔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작품이 되면은 남은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만료였어요. 5년이 지나서. 근데 거기서 저는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메일이 와가지고 이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게 시작이 돼서 그런데 작업이 1년 연장해 줄 수 없네요. 공짜로.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이거 이제 와서 팔린다고 누가 사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세요. 뭐 진짜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만료될 거 다 찾아가지고 그냥 다 돌려가지고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1년 연장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 그냥 하세요. 그냥 이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이게 제작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래서 뭐 이민정이 캐스팅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 그래 이혼하자 해서 뭐 이민정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몇 년째 쉬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한다고 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야, 너 거 이민정이 캐스팅돼서 하는 거 맞아?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제서야 대본인이랑 뭐 시놉시스 작업된 거고 그걸 가지고 섭외를 해요. 그래서 섭외가 되면 그때부터 투자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배우가 붙어야 투자가 돼요. 좋은 배우가 붙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섭외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도 투자하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다 찍어놓고 엎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게 정말 편성이 될 때까지는 모르긴 몰라요. 돼도 몇 년 걸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작하고 있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 소설이 근데 그 소설도 얼마 전에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절판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땐 어느 별에서 왔니는 다 나간 것 같아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도. 근데 그래 이혼하자는 책이 이제 남았는데 출판사의 창고에 절판 처리를 하면서 가져갈 거면 가져가래, 다 버릴 거니까. 그래갖고 작가한테 이제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뭐 내가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한 100권 달라고 해서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에게 있어서 그 책을 3권을 이제 드리려고. 재밌긴 그 책이 제일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책이 있고 또 아까 이제 덕질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저는 원체 아이돌을 좋아해서 저는 이제 연배가 있으니까 저는 덕질을 초등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엄마 아빠가 둘 다 그 케이팝 연예인을 다 좋아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덕질한다고 혼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버리고 막 자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우리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요대상 다 무조건 다 보는 거고 가요 톱10 무조건 다 같이 보는 거고 뭐 이런 집이어서 덕질을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덕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제 세븐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세븐틴 입덕한 지는 한 몇 년 됐고, 그것도 일찍 한 건 아니에요. 세븐틴 데뷔한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아이돌이 이제 빅뱅이었는데, 빅뱅이 너무 이제 사회면에 연이어 나면서 너무 안 좋게, 덕질을 하면 다 이런 상처를 받아요. 뭐 소속사에서 해체시켜, 누구 탈퇴해, 누구 뭐 마약해, 뭐 이런 엄청난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짓거리 하나 보다, 그리고 또 입덕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제 케이팝, 지금은 케이팝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다들 뭐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문화 상품이 되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나이 먹어서 아이돌 좋아한다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 취급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빠순이 하던 시절인데, 저는 굴하지 않고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덕질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게 빅뱅 이후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덕질로 굳은 살이 바뀌었지만 너무했다. 이거는 그래갖고, 야, 성범죄 너무했다. 그래갖고 내가 다시는 입덕하나 봐라. 내가 자신 안 쳐다보다 이렇게 하다가, 세븐틴이 그 13명인데 중국인도 2명이나 있는데, 중국 애들 먹튀하기 전문인데 중국 애들도 2명이나 있는데 재계약을 다 했다는 거예요. 13명이. 그래서 이거 최초예요. 그런 거는 K-팝 아이돌사에서 최초거든요. 그런 멤버가 다 같이 재계약을 한 게. 그래서 덕질해볼까? 약간 입덕해볼까? 옆에서 안 그래도 계속 찌르는 애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덕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덕질을 한 게 좀 꽃을 피우게 된 게, 저의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몇 년 전에 나왔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책 말고 그 전에 나온 책인데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BTS 덕분에 시작하는 청소년 심리학 수업이라고,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하고 뭐 저 사범대 나왔거든요. 그 관심사기도 한데, 그때 이제 BTS가 뭐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K-팝 아이돌이 야 이거 글로벌이구나 하고 모두가 인정할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저는 아미는 아닙니다. 저는 방탄 팬은 아니지만 방탄을 뭐 다 알고 좋아하게 다 알아요. 알기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분들 방탄 가사가 되게 심오하고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 걸 주제로 청소년 책을 써보자라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 떠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아이돌 좋아한다고 유명해요. 제 채널에 보면 아이돌 그룹 멤버들 성격 유형 분석, MBTI 애니어그램 다 해놓고, 이런 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누가 아이돌도 잘 알고 심리학도 잘하니까 이걸로 책 써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덕후니까 이거 괜히 방탄 코인 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쓸만하면 쓰겠습니다. 저 팬들한테 욕먹은 거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갖고 봤는데 쓸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그 책이 진짜 잘 됐어요. 그 책은 8쇄까지 찍었는데, 사실 요즘에 8쇄 찍기 힘들거든요, 종이책이. 그래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 주제로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이돌을 몇십 년을 판 게, 저는 진짜 덕질 30 몇 년 차예요, 지금.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나만의 어떤 콘텐츠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세븐틴 덕질한 지 조금 되기도 했고, 세븐틴 애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요, 걔네들이. 그럼 휴식기에 들어가요. 이제 나이 많은 애들부터 차례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한 30 될 때까지 미루다가 아이돌들은 군대를 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쉬긴 쉬어야 돼요. 왜냐면 정말 스케줄이 빡세요. 걔네는 몇 년 동안 이거 한철 장사다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몇 년을 달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때 쉬어가는데, 그럼 이제 나도 그럼 이제 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입덕하는 게 입덕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딱 꽂혀야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방탄이었다가, 방탄도 군대 가면서 조금 뜸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븐틴이 최고였어요. 그 팬덤 안에서는. 그래서 세븐틴도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최고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이키즈 입덕하라고 자꾸 또 꼬시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볼게. 제가 올 초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제 약간 취업 사기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정말 근 몇 년에 이렇게 우울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울해갖고 뭘 하지? 하다가, 그래, 입덕을 해보는 거야. 새로운 아이돌에 입덕을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스트레이키즈를 파봤어요. 근데 그래도 안 꽂힐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애 없거나.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키즈에 푹 빠져가지고, 스키즈를 좋아하는, 그렇다고 세븐틴 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죠. 그래서 전 빅뱅도 탈덕하지 않았어요. 세계 좋아해서. 그쵸.
빅뱅도 탈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쁜 애들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탈덕할 이유가 없죠. 저는 아직도 빅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스키즈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제가 걔네들 그 멤버들 성격 유형 분석한 콘텐츠를 최근에 올렸거든요. 제 채널에. 근데 그게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 채널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애니어그램 원래 어려운데 제가 그 중에서도 진짜 어렵게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송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이키즈 하면은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스트레이키즈 모르지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스키즈 팬덤 사이에서 RT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키즈 팬들이 들어오면서 제 거가 평균 한 2, 3천 길게 봐야 4, 5천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얘네가 일주일 만에 1만 뷰 찍고 막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스키즈 팬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니어그램 배워보고 싶어요. 오빠들의 성격을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악플도 조금 있었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아이돌을 계속 파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풀리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열심히 덕질이랑 업이랑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